네, 최지은의 뉴스 호로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5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분을 모셔서 지금 현안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연금개혁 문제 비롯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 모시고 싶었는데 바쁘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전화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네. 자, 일단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다 보니까 네. 국민 10명 중에 7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사실 연금 개혁은 계속 말이 나왔었잖아요. 결국 22대 국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좀 관심이 뜨거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소위 말하는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었죠. 예.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받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고요. 이제 22대 국회가 됐으니까, 열심히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21대 국회 때 이제 정부나 여당이, 우리가 이제 결국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못 받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수개혁 말고 구조개혁 이슈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었어요. 예. 그러면 구조개혁 관련돼서는, 정부가 좀 안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갖고 와야 논의가 되는 겁니다. 예. 원래 이제 그런, 분석들도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안을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정부가 안을 안 갖고 오고 있군요. 네, 안 예. 가지고 있고, 오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왔길래 여러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그 안은 언제 갖고 오냐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안이 좀 와야 저희들이 논의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신속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안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안이 오면은 이제 당연히 국회에서 예. 논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음. 안이 오면은 논의를 하는 거고요. 안을 근데 어느 정도로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논의 방법이나 구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물론입니다. 예, 관심을 음, 갖고 지켜볼 것 같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럼 이제 그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최상병 음, 특검법 플랜 B로 상설특검 얘기를 꺼내셨어요. 네. 예, 일단 이 꺼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여러 매체에 나와서 좀 예,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좀 밝혔는데요. 베스트는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통과시켰고 대통령에 의해서 제2 요구된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사 인력도 충분하고 예,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부터 매우 독립적인 예, 그런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제2 표결 단계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게 일단 베스트고요. 그걸 위해서 좀 당력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다만 그런데 이것을 제2 표결을 통과시키려면 저희들이 8석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제 국힘 쪽에서 표를 끌어와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8표를 끌어와야만 제2표결을 통해서 가결시켜서 이 건을 출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 말미야 낙선이나 낙천한 국회의원들이 국힘 쪽에 거의 네, 50명이 넘었어요. 절반이 넘었어요. 음, 그러면 설득하기가 쉬웠을 텐데 예. 그때도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지금은 낙선 낙천한 분들이 아니에요. 방금 국회에 들어온 그쵸. 어떻게 보면 분들이라서 예, 설득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물론 이제 전당대회를 저쪽이 거치면서 내용 분위기가 좀 네네, 있고 해서 누가 당대표가 됐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여튼 하여튼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플랜 B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플랜 B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 이런 네네. 것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안을 던졌지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재 뭐 당대표도 아니고 그 사람이 100% 당대표가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당대표가 돼서도 그 마음이 유지될지도 모르는 거지 그 않습니까? 보장할 수 그죠? 없고요. 보장할 수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C가 또 필요한 거죠. 아. 우리가 부족하나마 우리 힘으로 관철할 수 있는 뭔가가 네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상설특검법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된 거고, 예. 상설특검법만 그대로 쓰면은 특검 후보가 원래 우리가 발의했던 법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네. 약해진다라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 예. 국회가 추천하는 4명,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회, 특검 후보를 정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하게 되는데, 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 중에 4명을 국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에 없어요. 국회 음. 규칙으로 위임해 놨어요. 예. 그러면 국회 규칙을 좀 바꿔서 예. 이 추천위원회가 좀 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후보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만 있으면, 그죠? 예. 부족하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규칙을 저희가 개정하는 거고, 상설특검법이란 법은 그대로 있는 현행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합쳐서 상설특검법을 써보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죠. 예. 그 이제 국회 규칙을 바꿔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음. 자체가 뭔가 물타기를 하기 위한 정략적 시도이다. 네? 아니면 무슨 뭐 물을 타요? 이재명 어디다 대 물을 타?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용으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나치식의 그런 방식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자기 방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또는 자기 배우자 등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탄을 그쪽에서 쓰다 보니까 그 방탄을 뚫기 위한 수단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음.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는 나치식이라고 하면서 이제 일당 독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막 예.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지금 족족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은 다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까지도 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정부와 국회를 다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그게 일당 독재 아닙니까? 어. 역으로 우리 그렇게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죠? 일당 독재라는 건 한 당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했을 때 일당 독재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럼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 아닙니까? 음. 또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법만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죠? 예. 어차피 사법부야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이나 뭐 헌재재판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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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당 독재는 제가 보기 국민의힘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린단 말이에요. 국회 규칙을 바꾸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매체에서 그 네네. 질문을 하길래 헌법소원이라고 누가 표현을 했던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헌법소원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권한쟁의를 예. 얘기하는 걸 거고. 근데 권한쟁의를 얘기하려면 권한을 침해해야 돼요. 대통령의 음. 권한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국회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죠. 음. 그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일 아니, 이내. 그래서 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한 권한은 손 안 된다니까요. 음. 예. 음. 그래서 권한쟁의를 심판 청구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도 이게 말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냥 그냥 임명을 안 할 명분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기어코는 이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예. 측면으로 이걸 근데 내세우고 있다. 그렇죠. 권한쟁의라는 걸 예. 해놓고 우리가 권한쟁의 해놨으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죠. 음. 지금 법사위의 그 탄핵 관련된 청원 청문회도 똑같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결과 나올 때까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음. 플랜 C까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갈 일이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플랜 A가 제일 베스트죠, 그쵸. 항상. 예, 플랜 예. A가 지금 관철되는 게 우선이다. 이제 음. 그런 걸 국민들도 아마 바라고 계시겠죠. 네, 그 그렇겠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고요. 네.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 출석을 안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뭐 수령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래서 수령 여부를 놓고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통 이게 수령을 해야 이제 효과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수령 안 한 거다라고 우기려 할 테죠. 예.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기면서 출석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어. 예.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그렇게 세질 않아요. 이런 음. 상황에서 예. 아시다시피 뭐 고발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그런 고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해서 고발해봤자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죠. 국회가 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국회라든지 또는 국회가 법에 따라서 행사하는 권한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하나씩 음. 일종의 탄핵 사유로 쌓여가는 거죠. 예.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요. 네. 예. 이 총장 이원석 예. 검찰총장은 출석을 할 겁니다. 할 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음. 그 증인 소환서가 수령이 되면은 출석을 할 건데 뭐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뭐냐면 대통령실이 방금 전에 보니까 속보로 예. 뜨던데 위법적 청문회다, 위헌 음. 위법적 청문회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 공무원들도 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스탠스를 같이 하는 식으로 변화겠죠, 그죠? 음.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도 적지만 생겼네요. 예. 예.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할 거로 예상하시나요? 이원석 글쎄요, 뭐 총장 같은 저희들 경우는? 같은 예.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원석 총장이 소환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임기 얼마 안 남은 뭐 검찰총장 손발을 다 잘라버렸다느니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승진성 좌천 및 좌천됐다라든지 이런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볼 거고 본인이 뭔가 검찰로서의 조그만한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잘 해주면 좋은데 별 기대는 안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보면 별로 없잖아요. 뭐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쁘셔서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 꼭 한번 네.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자,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 뉴스 호로록 저는 물러가고 내일은 전우용 역사학자 분 모셔서 또 색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